네, 역시나 전에 현대차 그룹주들을 비롯한 자동차 업종은 애플 이슈로 조정 국면에 들어간 모습이고요. 코스피 지수 역시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좀 박스권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. 시장의 추가 상승 모멘텀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 고민하면서 일단은 설 연휴 이후의 시장을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시장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조언을 들어볼 조성호 과장님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DB금융투자 잠실지점에 계십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조성호 과장과 함께하는 퍼스트클래스 시간입니다. 여러분들의 또 고민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.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. 궁금해하시는 종목도 좋고요. 업종이나 업황 그리고 섹터 얘기도 좋습니다. 전체적으로 저희가 포트폴리오나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니까요. 02-487-5, 02-487-5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.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시면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. 그럼 오늘 퍼스트 클래스에서 얘기 나눌 주제는 어떤 주제일지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. 네, 생각보다 튼튼한 시장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역시나 어제 근데 자동차 업종 그 노이즈를 피해갈 수는 없었어요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외로 선전했다. 이렇게 보는 게,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어떤 대형 어떤 악재성 이슈잖아요. 이제 이런 거 특히나 이제 시총 상위주 쪽에 그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악재성 이슈가 나왔으면 어느 정도 사실 지수가 좀 무너지는 것은 좀 각오를 했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의외로 시장이 좀 잘 버텨주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. 그러니까 어제 자동차주 들고 계신 분들은 사실 좀 괴로운 하루였지만 자동차주를 들고 있지 않은 분들에게는 사실은 그렇게 나쁜 시장은 또 아니었다라는 거죠. 그런 면에서 시장은 좀 생각보다 좀 튼튼하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좀 하방 압력을 주는 이슈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 좀 버텨내는 힘을 분명히 어제 확인을 했고요. 그러면 이제 자동차주들의 하락을 좀 대신 메워주는 업종이 있었다. 그렇죠. 이 말씀이신 거네요.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떤 그 대형 악재성 이슈가 나온다고 해서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주저앉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불과 1월 말에도 봤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번에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부담을 안고서 이 시장이 의외로 좀 잘 버텨줬다 이런 좀 내용이고, 그러니까 이건 제가 어제 그 말씀드린 것과 좀 일맥상통하는 것이. 그러니까 버텨준 게 바로 소비주들. 그렇죠. 소비주도 소비주지만,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소비주가 해줬지만, 그러니까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, 자 시장의 거래 대금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뚜렷하지만 이것이 어떤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관망 심리가 아니라 이 차분한 관망세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, 어제 이제 차분하게 지켜보던 사람들은 역시 그냥 단순히 그냥 이 애플 이슈로 오늘 기아차 난리 났네, 현대차 난리 났네, 이런 걸로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도 이 수급이 들어오는 섹터들이 또 눈에 띄었다는 것이고, 또 이제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 이제 소비주가 또 이제 두드러지게 이제 눈에 띈 그런 것이고요. 그러니까 일단 기아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 이제 특히 자동차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제 마음고생이 많으실 텐데,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기아차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. 제가 단 한 번도 기아차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적은 없어요. 그죠? 지금까지. 특히나 이제 지금은 더 의견을 드리기 어려운 부담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긴 한데, 어제 이제 애플과 그 협상 중단 소식이 이제 결국에는 이 급락을 초래했죠. 장중에 15% 급락을 했고, 물론 이제 그동안 오른 게 많기 때문에 또 이참에 또 이제 차익 매도를 했던 투자자들도 분명히 좀 많이 있을 거지만, 일단 저는 이제 기아차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, 그러니까 이거 이제 고점에서 또 물리신 분들 계시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은 추격 매도도 할 필요 없고요. 또 여기서 이제 섣불리 물타셔도 안 된다.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이제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일단 좀 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M&A나 그러니까 인수합병이나 무슨 전략적 제휴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재료가 항상 이제 그 어떤 딜레마를 줍니다. 딜레마를 줘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, 그렇다는 소식에 주가 막 오르잖아요. 그런데 그 주가를 정당화시키려면 그렇다는 사실이 실제로 이제 실현이 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. 그런데 아직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해진 바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 등락을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근데
이런 어떤 인수합병이나 전략적 제휴라는 것이 말은 되게 좀 아름다워 보이고 하지만 이게 사실 그 결과를 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. 그러니까 네. 무슨 얘기냐면은 아주 그 보기 좋은 커플들이 있잖아요. 그러면 누가 이제 주변에서 보더라도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예뻐. 분명히 저 두 커플은 결혼할 거야라고 예상들은 하잖아요. 그렇죠? 네. 근데 그게 그렇게 되든가요? 그죠? 아니 뭐 이번에 현대차 그룹과 애플의 네. 이슈를 썸으로 표현하는 애널리스트 분들도 또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런 네. 거가 거의 이제 유사한 구조로 가는 거죠. 그러니까 주변에서 볼 때는 분명히 저 두 커플은 결혼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면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. 식장 들어가서 빵빠레 울리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다. 그렇죠. 식장 들어가서 주례 선생님까지 서야 돼요. 네. 식장 또 들어가다가 도망가는 경우들도 더러 있잖아요. 해외 네. 토픽에서 나오고.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당사자들도 사실 자신들의 미래를 정확하게 확정하지 못하고 이 협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제를 갖고 계셔야 된다.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대급부라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. 이거거든요. 그러니까 근데 이 상황이 일단 벌어졌잖아요. 벌어졌으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로 저는 봐요.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애플과의 어떤 그 협상 중단이 다시 이제 반전을 보이면서 네. 다시 이제 뭐 협상이 재개된다던가 했을 때 다시 이제 주가가 또 다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. 이게 사실 당장에는 좋은 시나리오죠. 왜냐하면 기아차를 이제 9만 원 위에서 사신 분들은 요 부분이 더 이제 급한 어떤 이 시나리오가 될 수 있을 거고 둘째는 이거죠. 좀 안 좋은 시나리오지만 최종적으로 무산이 되고 기아차 현대차가 독자 생존의 길로 가는 거죠. 그럼 이제 어제 우리 이제 창진 씨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아차 현대차만의 또 이제 그 독자적인 모멘텀을 또 확보를 해서 이제 그 뒤에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. 근데 그 시간이 걸리는 문제잖아요.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시나리오로 보는데 일단 지금은 이제 그 어느 쪽으로 이제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 예측하기 좀 어려우니까 지금은 섣부른 물타기나 아니면 추격 매도나 뭐 손절 뭐 이런 거는 일단 지금 당분간 좀 자제하시고 요것도 연휴 이후로 우리가 좀 바톤을 좀 넘기면서 오늘하고 내일 정도까지는 좀 관망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. 더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저희가 또 할 게 많아서 예, 시간이 넘어갈게요. 자, 삼성전자도 잠깐 보면 그나마 다행인 건 추세는 이제 좀 꺾이는 상황이지만 최근에 그래도 하반 경직성을 확보하고 있다. 그러니까 2월 들어서 외국인이 5,700억을 매도했어요.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 8만 3천 원대 정도에서 일단 바닥 따지기에 좀 나서고 있다라는 점. 요거는 조금 제가 좀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시장을 좀 이 지탱해줬던 차트 이거 유통업이에요. 자, 유통업도 이제 최근에 다시금 이제 좀 추세를 회복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 소비주잖아요.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음식료를 좀 봐야 되고요. 음식료 역시도 최근에 다시 이제 추세를 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,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섬유우복, 그죠? 제가 좀 좋아하는 업종인데, 자 최근에 다시 이제 추세를 올리고 있는. 어제 섬유우복주들이 난리가 났었죠. 아니 한세시럽이 잘 갔고 그래서 네. 오늘 유튜브에서 또 배성민 님이 한세시럽 감사하다라고 또 예. 댓글을 달아주셔서 저희가 잠시 후에 AS 할 거고요. 네, 예. 편입 종목 얘기하면서 들어볼게요. 예, 자세히. 그러니까 요 소비주는 일단 선 연휴 특석 이대로 이제 반짝 상승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추세로 이어져야 돼요. 이어져야 되는데 네. 이 역시도 이제 연휴 이후에 좀 방향성이 나올 것 같아요. 일단 어제 기관 외국인이 이 업종들의 동반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. 그래서 연휴 이후를 좀 기대하게 하는 그런 업종인데 일단 지금 현재 올라가는 제목으로는 좀 설 연휴에 대한 그 반짝 특수 기대 이런 쪽인 것 같아서 요거는 생각보다 세진 않은 이슈일 수 있으니까 이제 연휴 이후를 좀 바라봐야 될 것 같다. 그러니까 아무튼 기아차든 이 소비주든 간에 이제 연휴 이전에는 좀 무리한 대응보다는요. 그러니까 있는 거 잘 건사하면서 오늘 내일 좀 슬기롭게 좀 잘 넘어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저희가 뭐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 얘기를 나눠 봤는데요. 027-4875, 027-4875로 전화 주시면 뭐 시장 이슈, 투자 전략과 관련된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. 샵 2034로 또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. 아니 뭐 PI 첨단 소재도 좋고 한세 시럽도 좋고 저희가 네. 또 포트 점검을 해야겠죠. 사실 2, 3주 네. 정도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이 죄송했었어요. 별다른 선물을 못 드리고 있어서. 아니 오늘 그리고 또 어제, 유튜브에서 네. 딩글딩글님이 예. 조성 과장님 종목 기다리고 있어요라고 안 그래도 댓글을 달아주셨어요. 근데 오늘 네. 갖고 올래다가 두 종 어제 우리 그 어려운 시장에 우리 한세실업이 1차 목표가 또 달성하고 네. PI 첨단 소재도 호실적에 이제 어제 급등을 좀 했죠. 그러니까 다시금 이제 우리 포트가 이제 다시금 또 이제 빛을 발하면서 궤도 올라가는데 저 코세스는요. 이제 코세스가 되느냐 김세스가 되느냐 이제 제가 조금 이제는 이제 떨어지게 볼 거예요. 그러니까 뭐 공격력을 좀 보여줬는데 저는 한번 포트에 정규 종목을 넣으면 한동안 지켜보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. 저 종목들 다 꽤 있었죠.
근데 제가 인내심이 무한하진 않아요. 그러니까 이제 코세스도 이제 예의주시할 거고, 자 이제 한세실업하고 PI 첨단소재 AS하고 가겠습니다. 자 한세실업 먼저 보시고요. 어제 장중에 10% 급등이 나오면서 1차 목표가 17,700원을 일단 달성을 했는데 안착을 했으면 제가 2차 목표가 설정을 할 건데요. 안착은 못하고 이제 살짝 윗꼬리가 달려서 이제 끝나긴 했어요. 그런데 자 이제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이제 나왔죠.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자 한세실업도 이제 최근에 이제 저를 따라하시는 분들이 조금 배가 고프신 거 제가 알거든요. 근데 이제 어제 한세실업이 시원한 해장국 한 그릇은 일단 된 것 같아요. 예, 그죠? 네. 자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밥상을 또 한번 차려 먹을 좀 그럴 생각이 있고, 자 PI 첨단 소재도 다시 한번 보죠. 이거 4차 목표가 44,000원 설정을 해드리고 넘어갔던 적이 있었는데 얘도 이제 안착은 못 해가지고 제가 5차 목표가 설정은 제가 44,000원에 안착한 말씀드리기 때문에 다시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. 일단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. 실적은 자막으로 좀 띄워주시면 될 것 같고, 네. 일단 4차 목표가 44,000원에 안착을 하면 5차 목표가 설정 여부를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좀 저도 이제 좀 속이 좀 시원해졌어요. 그러니까 이제 사실 2, 3주 동안 이렇다 할 여러분들께 선물을 못 드리다가 이제 명절 전에 좀 이런 우리 포트에서 아주 좋은 흐름이 나와서 일단 오늘 내 뭐 우리 포트 종목들 한번 좀 잘 지켜보시고 네. 트레이딩 종목은 이제 오늘 갖고 오려다가 하다가 이제 AS 때문에 못 갖고 와서 내일 하나 가지고 오는 걸로 약속을 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PI 첨단 소재 전일 또 증권사 리포트가 많이 나왔습니다. 삼성증권, 메리츠증권, DB금융투자에서 나왔으니까요. 여러분들 한번 또 쭉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쉽지만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릴 거고요. 내일 오전 6시에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